야, 근데 우리 어디가? 그래? 따라와. 야, 어디 가냐? 깜짝이야. 나 강남. 강남? 놀러 가? 궁금해? 궁금하면 따라와. 왜 강남 인강이냐고? 우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거든. 전국 지자체 유일의 중고등 전문 교육 사이트. 사교육 없이 강남 인강만으로 명문대 합격. 전국 수강생의 선택. 강남 인강. 스타 강사 70명과 함께하는 1095개 강좌. 가입비 1년에 5만 원이면 365일 모든 강좌 수강.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꿈꾸는 자의 이유 있는 선택. 굿 초이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새로운 세상, 더 나은 내일.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힘찬 발걸음. 우리가 강남 인강을 선택한 이유가 아직도 궁금하다면 무조건 따라와. 따라와. 내 청춘의 선택, 그 중심에 강남 인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만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정시 모집에 대비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설명이 잘 들으시고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면서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추운데요. 아마 여러분 마음도 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의 잘 들으셔서 전략을 잘 짜시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은 날씨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참으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대학 가는 길 찾기를 바랍니다. 생명과학 2를 선택한 수험생들 6,500명 정도가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죠. 왜냐하면 내일 모레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정답으로 갈까요? 원래의 정답을 고수할까요? 아마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의 혼란은 별로 없습니다. 대학이 번거로운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점수 나오는 대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아마 대학들도 지금쯤 방법을 세울 겁니다. 전체 맞을 때 대비해서 아니면 원래 정답을 고수할 때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마음 편안히 계시면서 전략만 잘 짜시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저희가 약 90분간에 걸쳐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강의하고 강의 끝나면 여러분 Q&A 실시간 댓글 달아주신 걸 가지고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주구미님이 문자 쓰셨는데 왜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가도록 합니다. 제 양력 소개가 나와 있으니 이건 패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채점 결과 분석, 그 다음에 수험생의 심리 분석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비 전략을 설명할 건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거죠. 이과생들이 얼마나 문과로 넘어올 것인가. 그럴 때 문과생들이 얼마나 불리할 것인가. 그리고 넘어오는 대학은 어느 정도 레벨일 것인가.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넘어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넘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넘어간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교의 브랜드만 쫓아서 갔다가 전공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문과로 가면 이 뭐가 어려워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대학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넘어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공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따져준 다음에 넘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도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여러분 수험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상보다 더 문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걱정합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거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 문과가 빵꾸가 뻥뻥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내가 조금만 고생해서 문과로 가면 좋은 대학의 레벨을 받는데 사실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중요한 이슈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이과생들이 얼마나 문과로 넘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의 여지가 있다. 근데 넘어가는 게 무작정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의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입시기관들이 빗나간 예상 등급 컷. 예상했던 등급 컷이 전부 다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상보다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상위권 중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잘 풀었던 수험생들이 있었다는 것 짐작할 수 있고요. 이게 거의 모든 기관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기관이 한 9개 되는데 마친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수능으로 지난해보다 적어진 상위 등급 수험생 숫자가 최저 등급 충족에 미칠 영향. 이 문과 수험생들이요, 최저를 못 맞힌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2번 이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시 2월 인원이 많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학들은요, 제가 대학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가능하면 2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오는 친구들은 자퇴율이 높기 때문에, 수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등록을 시켜야 하는 그런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그 예년도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3번입니다.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4번. 약대 6년제. 오늘도 그 어떤 분이 그 선질문 한 거 보니까 약대가 생기면서 공대 커트라인이 내려간다는데 얼마나 내려갈까요? 몇 점이나 내려갈까요?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거라는 건 짐작이 되지만 몇 점이 내려갈 거냐 하는 것은 경쟁률과 대학의 브랜드, 대학의 레벨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분명하지만 얼마나 내려갈지는 저도 잘 모른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시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정시에 들어가기도 쉬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얘기한 거죠. 자연계 출신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자 등,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서울대학이 나군으로 가면서 군의 이동이 아주 원기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영향 관계들. 그런가 하면 제2외국어 한문이 말하자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탐구 대체를 안 해줍니다. 성신여대 뭐 이런데 몇 군데 빼고는 안 해줘요. 그래서 제2외국어 위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영향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럼 제일 먼저 채점 결과 분석입니다. 채점 결과의 분석은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쯤이면 한 서너 개 기관의 설명회를 보고 왔을 겁니다. 물론 내일 듣고 내일 모레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기관의 설명회는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다녀오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인강도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강남인강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연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어요. 임성호, 김명찬, 이영덕, 김원중, 뭐 성재용서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김병진, 뭐 남윤건 등등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 생각하시면서 결과를 보시는데, 결과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라는 거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 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등급별 인원수. 영어가 1등급 인원수가 작년에 반토막입니다. 그러나 2, 3등급 인원수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어 때문에 수능 취재를 못 치우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영어의 상대적인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한국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요, 만점자가 28명입니다. 이건 진짜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느냐?
그렇게 어려운 건 19년도보다는 덜 어려웠는데 애들이 많이 못 풀었습니다. 1등급, 2등급 숫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국어나 수학 공이 1등급부터 그 최고점 사이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국어인 경우는 1등급 커트라인하고 최고점하고 차이가 18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촘촘한 것이 아니라 널찍널찍하게 벌어져 있다. 그래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변별이 잘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보시면요. 수학은 10점 차이입니다만은 만점자 숫자가 2,702명입니다. 작년에 수학 가형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수학 만점자들이 많다는 얘기, 1등급짜리들이 많다, 만점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거대로 뭐냐면 올해 의치 약한 수, 의학 계열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의학 계열은 수학이 당락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국어가 당락을 가르는 양상을 띠게 돼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시라고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과탐을 보시면 그래서 뭘 보냐면 사실 저 같으면요 이거 열받을 것 같아요. 똑같은 시험 봐서 만점 받았는데 어떤 애는 66, 어떤 애는 68점 주고 어떤 애는 65점을 주고 그죠? 불합리하죠. 근데 뭐 제 돈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과탐이 있고 사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탐 표준 점수가 대체로 사탐보다 높습니다. 이를테면 사탐에서 제일 높은 표준 점수가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66, 68, 사회문화가 68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이 63으로 제일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8과 63이야. 그러니까 사탐은 제일 높은 게 68, 낮은 게 63인데 과탐 보실까요? 여러분 과탐을 보시면 과탐은 72, 68, 72, 74, 68, 69예요. 그렇게 보면 사탐서 제일 높은 최고점 가진 과목하고 과탐서 제일 낮은 과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문이과 통합형 수능 아래에서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이과 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문과 친구들이 많이 하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최고점을 평균 낸 거하고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이 많이 하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화학원 최고점을 평균 내면 약 5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서 문이과가 동시에 같은 과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과생들이 적어도 3에서 5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과생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낮은 게 정치와 법이고 높은 것이 지구과학 2라고 치면 77, 63이니까 어마어마한 점 차이가 나요. 굉장한 14점 차이. 물론 뭐 중위권 내가면 똑같겠습니다. 14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이거 우리가 이제 상위 누적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입시를 좀 한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누적 백분위, 누백 그러는데 누백은 뭐냐면 전체 수험생을 쫙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평가원서 준 데이터는 한 줄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평가원 데이터를 갖다가 입시기관들이 이리 주물락 저리 주물락 해가지고 한 줄로 쫙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상위 1%다, 2%다, 3%다. 작년에 A대학 B과가 상위 6%가 붙어서 올해도 6% 붙는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가지고 있는 누적 백분위입니다. 누적 백분위는 평가원서 발표하지 않아요. 오로지 입시 기관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똑같은 누적 백분위라고 하더라도 전체 인원수가 달라지면 누적 백분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0,000명 가운데 6%하고 11,000명 가운데 6%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누적 백분위도 잣대가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이 100% 신뢰도 있는 잣대는 아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투스 청솔,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이게 UA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회사의 공신력, 그 회사의 신뢰도는 누적 백분위의 정확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회사께 맞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건 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많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왜?
틀려도 그 길로 다 가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시가 참 이게 참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유해 있게 맞는다 틀린다를 몰라요. 근데 유해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유해 있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적 백분위의 의도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표를 가만히 보실까요? 사탐은요 오른쪽 끝에 제가 작년 거를 대비해 놨습니다. 편의점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백분위는 어떻게 됐어요?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 우리가 작년 데이터를 볼 때 그런 걸 보면서 같이 보셔야 돼요. 표백을 보셔야 돼요. 표백. 표는 편의점수고 백은 백분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백분위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사탐은요. 그런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근데 이게 전체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일부만 제가 가져왔는데 화면에 안 보이시면 키워서, 캡처해서 키워서 R 캡처를 해가지고 키워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사탐 17.52%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백분위는 작년보다 좀 내려갔고, 그죠? 근데 과탐은 좀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백분위가 오히려 작년보다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야 하는 이유는 작년 데이터를 볼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일종의 그 작년 거를 볼 때 조견표,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조견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여겨보시죠. 자, 맨 위에 2.69%에서 표 398, 100분의 285, 오른쪽은 389, 282. 그죠? 작년보다 100분위가 올라갔다는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78%까지 쭉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그 작년과 올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제가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가 귀찮아가지고 다른 분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윤경 선배님 걸 제가 가져왔는데 윤초시 사랑방이라고 보면 작년과 올해 그래프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위에 게 작년, 올해 게 아래 게 올해 겁니다. 이건 국어고요. 이거는 수학입니다. 작년은 가나형으로 나눠져 있다 올해는 그냥 통일됐습니다. 삐죽삐죽 들쭉날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영어 보시면 1등급 숫자는 확 줄었는데 2, 3등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수능체를 못 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해 성적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걸 주셨네. 예비고사 봐도 되나요? 예비고사 봐도 되죠. 왜냐면 예행연습이거든요. 미리 본 자가 좋은 대학을 얻는 거예요. 예비고사에 보는 분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비고사 거는 또 우리가 16일인가 17일 날 또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와서 더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6일이군요. 그죠? 다음에 이제 지원 심리를 보겠습니다. 지원 심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지원 심리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설문을 줘서 돌린 건데요. 일단 그래요. 너 자연계인데 인문계로 갈 용의가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33.2%가 인문계로 가겠다. 근데 이제 말씀드려요. 인문계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서 어쩔 건데, 졸업하고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여러분 이걸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인문계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결국 3명 중에 1명은 인문계 모집단으로 가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회사가 모의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모의 지원한 데이터를 지금 추출해 놓고 왔습니다. 뭐냐면 그 자연계생이 인문계 모집단이 얼마나 모의 지원을 했는지를 오늘까지 제가 추출한 걸 보고 왔는데 이 방송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아직 분석은 못하고 왔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또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설문을 돌린 거로는 33명 정도, 100명 중에 33명 정도가 문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과로 간다면 어디로 갈래? 물어봤더니 역시 그래도 무턱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경계열로 많이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문과생 취업은 상경계열밖에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뭘 물었냐면 너 질래? 적당히 갈래? 푹 가를래? 그랬더니 우리 수험생들은 적정 지원할래요. 반 정도가. 그 다음에 의외로 저 한번 질러볼래요. 많아요. 32.5%.
이건 그런 것 같아. 좀 입시가 혼란스럽다니까 혼란한 틈을 틈타가지고 한번 찔러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모한 지원을 하지 마세요. 무모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너무 위에 거 지르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전 재수를 각오해서 재수 각오해서 팡팡 지르는 거죠. 근데 재수가 안 되고 안달보달 떨어야 되면 적정 지원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정 지원하려면 보통 우리가 1승 1무 1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는 푹 깔아야 되는데 깔 때는 완전히 까세요. 그죠? 누구한테 자선을 베풀 때 줄까 말까 줄까 이러면 그거 안 돼요. 그냥 줄 때는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지원 할 때는 한 2칸, 3칸 밑으로 푹 깔아서 간다. 근데 안정지원 할 때도 여러분 염두에 둘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 대학을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다닐 대학은 집어넣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지원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외로 옛날보다 담임교사랑 상담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7배예요. 놀랐습니다. 이건 아마 본인들도 이제 옛날에는 두 번째 자기주도적 판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거보다는 물론 적긴 하지만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7배가 돼요. 작년에 4%였어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매력적인 요건 뭐 취업 전망 당연한 거니까 통과. 맨 마지막 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질문을 보세요. 귀하가 지원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네가 학과를 쓰거나 네가 학부를 쓸 때 도대체 뭘 참고로 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작년에는요. 온라인 모의 지원 및 합격 진단 결과 이게 랭킹 1위였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고3만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그러면서 뭐가 많았냐면 두 번째,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분위기가 모의 지원보다는 작년도 입결을 더 중시하겠다. 그런데 오늘 현재 저희 회사에 들어온 그 모의 지원 건수는 작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마음은 입결에 가 있으면서도 모의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의 지원이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요. 모의 지원 해놓고 모의 지원 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의 지원 해놓고 바꿔요. 그래서 모의 지원하고 실제의 결과가 잘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복불복이지 어떡합니까? 운명이고 팔자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6일 날 코엑스에서 박람회 하는데요. 박람회 같은 데 상담 결과는 잘 믿질 않네요. 왜냐하면 대학서 하는 상담은요. 대체로 박할까요? 후할까요? 대학에서 하는 상담. 우리 박람회 가면 부스에서 이렇게 타블릿 PC 들고 상담해 주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좀 낮아도 대학에서는 오라고 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래야지 지원율이 높아지니까. 그렇다고 뭐 사기는 아닙니다. 그냥 넓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정으로 갑니다. 일정 가는데 코알라님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불순위라 점수는 낮았다고 하는데 적정 지원이 제일 많네요. 낮아지니까 적정 지원 하겠죠. 왜냐하면 겁나니까. 가고 싶으니까. 그죠? 또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적정 지원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적정 지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적정 지원. 이게 이렇게 큰 배치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치표의 적정 지원이 그 자기 점수에 맞는 칸에 가는 게 적정 지원인데 문제는 유의 그걸 보니까 적정 지원이에요. 근데 종로학원 하늘교육 거 보니까 소신 지원이고 대성 거 보니까 안정 지원입니다.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그 전문가들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형님네 거는 적정 지원인데 우리 거를 보면 소신 지원이에요.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밥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골스러운 방법이 일리가 있어. 뭔데 형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시기간 9개가를 갖다 놓고 평균을 내서 평균 낸 거에다 집어넣으면 거의 붙어. 참으로 전문가답지 않은 멘트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통계로 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륜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삶의 연륜에서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형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길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맞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기 골치 아프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입시 일정으로 갑니다. 입시 일정입니다. 지금 이제 생명과학 투 미션은 12월 1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성적 확인이 가능하고요. 17일 날 판결이 나니까. 그런데 이미 평가원은 채점을 2개를 해놨습니다. 생명과학 투 20번 문제를 다 맞게 하는 경우 A형, 그 다음에 원래 정답을 고수하는 경우 B형. 그래서 채점을 다 끝내서, 그죠? 다 DB를 만들어서 이제 대학에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근데 참 이게 슬픈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생명과학 투 원래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전체를 다 맞게 하면 내 성적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돌아버리지. 그죠? 그런가 하면 틀렸던 친구들은 내 그 문제 풀다가 정답 못 찾고선 시간만 허비해서 딴 문제 못 풀었어. 그건 보상이 안 돼요.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는요, 평가원 잘못이 크다고 봐요. 문제는 잘못 낼 수는 있죠. 잘못 낼 수 있는데 잘못 냈으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지금 우왕좌왕하다가 난리가 나게 생겼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뀐, 오른쪽에 있는 건 변경된 일정인데요. 대학들은 급하지만 여러분은 급하지 않아요. 왜? 정시 모집은 30일서부터 하기 때문에 여유 있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전략을 잘 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건 원래부터 있던 일정인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몰대 같은 사람은 저입니다. 비슷합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주요 대학 한번 요강들 몇 개 바뀐 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 눈여겨보시고, 실제로는 대학교에 가서 요강을 보시는 게 좋은데 한번 볼까요? 일단 정시 모집 비율을 볼까요? 비율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이건 내년은 더 늘어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2월에는 또, 그러니까 현재 발표가 된 인원보다 약 한 60%까지 느는 대학도 있습니다. 많이 늘죠. 거기 보시면 실제로 고려대학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929명이 늘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니까 고대는 정시가 들어가기 쉬워졌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은 337명. 근데 오히려 인천대학은 정시 모집이 줄었습니다. 수시를 더 많이 뽑는 것이고요. 인하대학은 279명, 279명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성대도 320명이 늘었고요. 세종대학은 18명밖에 늘지 않았네요. 어쨌든 정시가 작년보다 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요, 수도권 대학들이 어떻게 요강이 작년과 바뀌었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바뀐 요강을 요강의 맨 앞에다가 놔줬습니다. 좋습니다. 가톨릭 때 보시면, 가톨릭 때는 뭐 크게 변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을 늘렸다. 건국대학은 제외고 한문 탐구형 과목을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희대학은 굉장히 정시를 늘렸고 모집군을 바꿨네요. 그죠?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군이 바뀐 대학들은 이렇게, 여기 지금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과 요강이 바뀐 대학들은 작년도 입결을 볼 때 주의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은 탐구 2개 과목 동일 분야, 그러니까 물리1, 물리2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매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정시 모집 비율 확대가 됐고요. 국민대학교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수학 유형 지정하지 않았고요. 그죠? 수학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단대 정시 모집 늘렸고 동국대, 동동대 등등 여러 대학들이 요강을 바꿨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설명드렸죠. 요강을 바꾼 대학은 작년도 입결을 볼 때 주의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서강대학교 나와 있고요. 수학 가중치를 1.3%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과학 탐구 서로 다른 2과목 응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대 모집군을 가군서 나군으로 바꿨다. 서울대가 바꾸면 다른 대학이 우중충 따라가서 그냥 다 바꿨죠. 그죠? 한양대학교가 역시 지휘고 탐구 바꿨고요. 교과 반영 비율을 없애고 수능 100%로 변경을 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도 여러 가지를 바꿨습니다. 자연계열 수학 비율을 35로 늘렸습니다. 영어를 25로 늘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시학과를 모집군을 변경을 했습니다. 성대는요, 약학대학 가군 30명을 선발하고 자연계 1+2를 불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지원 자격을 안 주는 거예요. 숙대 넘어가겠고요. 숭실대 넘어갑니다. 연세대 눈에 띕니다. 그죠? 국제계열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인공지능 신설했고 중앙대학이 역시 1+2를 선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올해 새롭게 변한 것들이 몇 군데 됩니다. 그 다음에 외대 영어 등급별 점수를 변경시켜 한양대학까지 한 거니까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모집 인원들입니다. 어떤 곳,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올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작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군별 모집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가톨릭대학은 오히려 다군이 주력군이 됐고요. 건국대학은 가나군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경희대학은 역시 가군이 좀 적고 나군이 많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군별로 주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별로 그냥 단순하게 체인지가 된 것이 아니라 모집 단위가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이 바뀌면 점수 변동이 미묘하게 일어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대, 성신여대, 숭실아주, 이화, 인천, 인하, 중앙, 쭉쭉 산기대 등등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이건 이제 복수지원 양상인데요. 사실 복수지원을 잘해줘야 실은 우리 추가 합격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합을 노리려면 복수지원을 잘해야 됩니다. 보통 인문계열은 가군서 고려대 연세대 쓰고 나군서 서울대를 쓰고 다군에서 동대 경주 한의학과를 씁니다.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군 고려 연세를 쓰고 나군서 서강 성대 다군 동국 중앙을 씁니다. 가군서 성대를 쓴 친구들은 나군에서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다군서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중대 경영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일반적인 양상인데 이런 양상은 여러분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하시면 담임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에 중복 지원 양상이 있습니다. 또는 UA나 진학이나 이런 입시 사이트에 가셔도 이런 데이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연계든 자연계대로의 미묘한 면이 있습니다. 가군서 연세대 의예과를 쓰면 나군서 서울대, 다군서 순천향대 의예과를 씁니다. 가군서 고려대 연세대 쓰면 나군서 중앙대 의학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다군의 어떤 흐름이요 매년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를 못 구했으면 작년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과 올해 군이 바뀌었다. 보통 가나군이 맞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 되겠다. 그걸 염두에 두어서 그러니까 가를 나로 바꾸고 나를 가로 바꾸고 참조하면 작년께 올해 것이 된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과서를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의예대학은 수능 100%입니다. 가건, 경경, 고광, 국단, 동독, 상명, 서강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면접 집어넣은 대학도 있네요. 연대의예 국제계열은 면접을 집어넣었다. 정시모집에.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은 면접에다 수능 95%, 면접 5%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요강을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요. 가산점. 이거요. 가산점이요. 5%까지는 만만해요. 상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가 넘어가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보시면 가톨릭대 자연계의 미적분계에 10% 주잖아. 그럼 이게 문과생이 확통한 친구가 미적분한 친구에 대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학 제한을 두지 않는 대학들이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데 10%는 굉장히 큰 건데 성신여대는 수학과와 핀테크학과는 20%는 이건 뭐 도리가 없어요. 20%는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근데 이제 5% 정도면
만만합니다. 한양대 서울 과탐2에 3%는 더 만만합니다. 어려운 과탐2에서 3% 받느니 과탐1에서 그냥 지점수 가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영 비율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따지셔야 돼요. 반영 비율처럼 이게 어떻게 오래 입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영 비율. 예를 들면 가톨릭대 인문계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사과탐 20인데 한 과목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질문에도 그런 게 있던데 한 과목 탐구를 망쳤으면 이런 대학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보시면 인문계 1은 보면 영어가 15%밖에 안 들어가고 사과탐이 20%, 사과탐이 더 비중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잘 봤냐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걸 본인이 이걸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뭐 하려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가가지고 입력하면 다 알아서 뽑아줘요. 너는 무슨 대학이 좋으니까 무슨 대학으로 가라라고 알려줍니다. 모의 지원, 추천 대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온라인 배치표가 대세긴 한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국어가 30인데 자연계는 25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과탐을 2과목을 반영하고 한국사는 가산점을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표백은 뭐냐면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탐구는 100분위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 100분위를 쓴다는 얘기는 100분위에 의한 변환 표준점수를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 서울대학이 변표가 문제가 되죠. 서울대학은 올해부터 변표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변표를 주면 과목 간의 유불리가 어느 정도 조화가 되거든요. 근데 변표를 안 주면 조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올해 서울대학은 탐구 때문에 벌어지는 유불리가 굉장히 클 겁니다. 굉장히 클 거예요. 그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운대 나와 있고요. 광운대는 모집 단위별로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근데 경영, 국제통상, 수학이 35 아니에요? 보통 상당수의 대학에서 이 경상 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서강대학은 뭐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 상명, 한국외대까지 좀 쭉 보고 있습니다. 그 사과 괄호 속에 2라고 쓴 건 2과목 반영이고요. 2라고 쓴 건 1과목 반영입니다. 보면 중위권대 같은 100분의 1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잘 보면 표점 반영대학이 유리하고요. 골고루 잘 보면 100분위 반영대학이 유리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학은 보세요. 서강대. 이거 끔찍하죠. 보세요. 수학 반영 비율이 43.3%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문이과 공이 수학 반영 비율이 이렇게 높은 대학은 서강대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이 경제 경영 쪽에 아주 특화된 그런 대학교입니다. 근데 서강대학교는 캠퍼스가 작아서요. 정문에서 만개야 부르면 후문서 들려요. 진짜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은 교내로 시내버스가 다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둘 다 S대예요. 넘어갑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교인데 보면 문예창작과는 국어가 40%입니다. 여기 국어를 잘하는 사람 많이 가면 되겠네요. 세종대 국방 시스템, 항공 시스템, 이건 장교되는 과인데 보시면 역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항공 시스템 공학과는 조종사 요원을 기르는 과거든요. 여기는 가면은 공짜로 대학을 다닙니다. 공군에도 돈을 다 대줍니다. 그런데 공군에 의무복무가 있습니다. 몇 년? 13년 동안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데 괜찮아요. 왜? 파일럿 조종사예요. 가시기 바랍니다. 숙명여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역시 수학의 비중이 매우 높으네요. 서강대보다 못하지만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제위와 한문, 응시 필수입니다. 문과는. 그래서 서울 공대갈 애들이 그 제위고 시험 봐가지고 문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성대 있고요. 상상력 인지학부가 있습니다. 한국사는 가산점이고요. 사과탐은 한 과목인데 역시 한성대학은 수학 반영 비율이 자연계하고 상상력 인지학부는 높습니다. 그렇죠. 이걸 따져서 100분위 반영하고 있고요. 한성대학도 굉장히 대학교가 알찬 대학교입니다. 아담한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반수생들의 꽃이라는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등록금이 싸서 반수가 부담이 없다는 건데 가긴 어렵습니다. 반영 비율 쭉 나와 있고요. 서울여대 나와 있습니다. 성대, 인문제. 역시 성대는요, 자연계,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인문계 높잖아요. 그죠? 대신 사과탄 비중이 낮습니다만은 성대는 자연계는 사과탄 비중이 35%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죠? 한국외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이걸 친절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복잡하다고 해야 할지 모집 단위별로 아주 자세하게 나누어서 가산점도 다 다르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어문문화하고 한문교육과는 모집 단위에서 제2외국어에서 약간의 그 가산점을 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직한 거긴 하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만 가지고 한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아주 친절한 대학교입니다. 숭실대 나와 있고요. 아주대 나와 있습니다. 역시 경영대학하고 간호대학은 수학의 40%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학을 잘 보는 수험생은 올해 꿀빠는 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학을 잘 보면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나와 있고요. 연세대학은 영어 자연계가 11.1%를 줍니다. 과탐 2 개인데 33%니까 자연계에서 과탐의 비중이 수학과 똑같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크다 보는 거죠. 넘어갑니다. 인천대, 인하대 나와 있고요. 인하대는 명문대학인 게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제 출신 대학입니다. 중앙대학교 넘어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은 휴화공단이 있는데 명문대학입니다. 취업 잘 됩니다. 한양대 나와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영어 등급 점수 격차예요. 올해 대체로 작년에 비해서 대학들이 격차를 벌였습니다. 격차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내가 갈 만한 대학은 얼마나 벌렸나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표보다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그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겠습니다. 조언을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정시 대비 최종 대비 전략. 그래서 이제 화면 크게 글씨를 하나씩 빵빵 써보겠습니다. 모의 지원은 모의 지원이다. 모의 지원에 목숨 걸지 마라. 왜? 모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해보고 바꾼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 쪽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건 안 되고, 또 졸업생들이 모의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모의 지원은 실제보다는 성적이 상향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에 너무나 쫄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왼쪽을 봤냐면요, 왼쪽에 컴퓨터 화면이 있거든요. 김SU님이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이거 해상도 조절하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그 톱니바퀴 클릭해서요, 그 화면 조정하면 됩니다. 최고 화질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입니다. 제 얼굴에 주근깨도 보일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집 단위를 보면 모의 지원 경률이 높았던 것은 실제는 낮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 어떻게 하냐면 모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의 지원 때문에 쫄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입결을 볼 때는 조심하라. 뭘 조심하란 말이냐? 입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어디 가야도 있고 대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 입결은 달라요. 왜냐하면 백분위가 다르고 모집 단위 군별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인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작년도 입결밖에 없죠. 하지만 보세요. 제일 좋은 건 그냥 100분인데 100분위가 제일 좋은 거예요. 100분인데 100분위.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1대1로 재행되는 건 아니지만 100분위와 100분위를 비교해 보면 그나마 제일 나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합불자료 볼 때 여러분 이제 시중에 합불자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는 반영 비율과 반영 영역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 또 작년 거에는 제2외국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볼만한 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 가나 대학 홈페이지를 뒤져가지고 작년도 입결을 봤으면 좋은데
아마 여러분 담임쌤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대기업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볼 때 주의할 점,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이지라. 이거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발닦고 자자님이요, 서강대 너무 웃기네요 그랬는데, 진짜 서강대 조그매요. 저희 식구가 서강대를 나와서 알거든요. 영자야 부르면 다 들린다니까요. 한번 가서 내년 3월에 서강대에서 한번 불러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자, 선택 과목 유불리는 이지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확통이 불리하다, 화작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 문과가 이런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그건 끝났어. 우리는 뭘 보냐면 성립표에 나온 그 숫자만 가지고 보시는 거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뭐 이런 거죠. 확통은 만점에 144, 미적분은 147, 3점 차,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내 점수가 몇 점인데 어디 갈까만 고민하시지, 내가 확통인데 이거 세상 불리한 거 아니야, 이거 세상 불공평한데, 이거 헌법소원 낼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성립표에 나온 점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로지 정시는 총점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졸업생이 유리하냐, 재학생이 유리하냐, 여학생이 유리하냐, 남학생이,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유리한 건 누구냐? 총점이 높은 친구가 유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성적표에 인쇄된 표준 점수와 100분위에 초점을 두어라. 이미 결정지어진 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단 생명과학 2만 결정이 안 되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전체를 다 맞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맞게 안 하면 또 소송을 또 낼 거거든요, 수험생들이. 그러면 또 1년 질질 끄니까 아마 다 맞게 할 것 같은데, 모르죠. 또 모르겠어요. 뭐 스탠퍼드 대학 교수도 우리 문제가 틀렸다 그러니까 참으로 전 세계적인 입니다. 넘어갑니다. 전략 노트를 만들라. 이건 뭐냐면요,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노트라는 게 이제 이런 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활용 지표, 표준 점수는 100분인지 이걸 여러분 써줘야 되고요. 반영 영역별, 반영 비율, 이걸 다 분석해서 표 하나에 딱 만들어 놓으세요. 대학은 3개 아니에요. 대학은 적어도 6개 정도의 대학을 골라서 최종까지 견주어야 되니까 노트를 만들어, 엑셀 같은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또는 경쟁률도요, 여러분 지난해 경쟁률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아요. 꼭 만들어 두세요. 그 다음에 그 대신 그 표에다가 요런 거, 표점이냐 100분이냐 이걸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되고,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 시험 과목이 있냐, 미적분이냐, 기하냐, 아니면 다 풀어놨느냐, 모집군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반영 방법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표로 딱 정리해 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환산 점수, 제일 중요한 게 환산 점수죠. 우리가 원점수는 이미 날라갔죠, 그죠? 두 번째, 표준 점수는 변표로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대학 가는 게 아니고 변표와 표준 점수를 뭘로 바꿔? 환산 점수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가는 건 환산 점수입니다. 이 말은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는 환산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의 합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계산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온라인에 집어넣어서 보면, 온라인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애가 성적을 입력하면 전체 수험생을 다시 환산 점수로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몇 등이니까 붙어 안 붙어. 그리고 여러분 입시는요 항상 등수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작년에도 10,000등이 붙어서 올해도 10,000등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성학원이나 메가스타디나 이런 그 청솔이나 큰 학원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성학원은, 우리가 아니구나, 남의 대성학원이구나. 대성학원에서 작년에 10등이 서울의대 갔으면 올해도 대성학원 10등이 서울의대 간다고 전제해서 만든 게 배치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환산 점수 계산이 안 되면 졸업생들인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 100등이 연세대학 갔으니까 올해도 100등이 간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은
군 같은 것이 안 바뀌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 군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맞을지는 올해 끝나봐야 아는 거죠. 어쨌든 환산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모집군별 선발 인원 우리가 아까 처음 봤잖아요. 모집 인원 A대학은 가군이 많고 B대학은 나군이 많고 하잖아요. 그죠? 모집 인원이 많은 게 좋은 걸까요? 명언이 있습니다. 뭐가 명언이냐? 국물이 많으면 건더기도 많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많이 뽑으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또 많이 뽑으면 꼬랑지가 쭉 늘어지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뽑으면 경쟁률이 올라가고 커트라인도 올라갑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죠. 평가원에 가면 엑셀 파일이 있거든요. 몇 점대 몇 명 몇 명 그러니까 점수별 인원수가 나온 거. 이게 도수 분포표인데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점수 때 몇 명이 있나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점수 때 애들이 많으면 그만큼 내 점수 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담임선생님들이 분석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김에 상담은요. 담임선생님하고의 상담이 1순위예요. 이렇게 하세요. 1번 담임선생님하고 상담. 좋은 이유 나를 안다. 돈이 안 든다. 친절하다. 좋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상담하는 구청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 받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다 공짜예요. 그 다음에 16일 날 박람회에 가서 상담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거 공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사교육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교육으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사교육에 왔으면 엄마들은 그런 답변을 요구해요. 여기 가면 되나요? 세상에 어떤 컨설턴트가 네, 여기 가면 됩니다. 100% 돼. 안 됩니다. 손에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된다고 컨설이 땅 쳤는데 안 되면요. 소송당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몇만 원은 쓰기 바랍니다. 얼마? 몇만 원. 예. UA나 진학이나 이런 데 가셔서 모의 지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본인이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와 동일 점수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양상이 나오니까 양상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승 1패의 전략입니다. 하나는 소신, 하나는 안정, 하나는 적정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말입니다. 정시는 보통 안정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우리 아까 설문 결과 봤죠. 설문 결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뭐가 많아졌어요? 소신 지원이 많아졌어요. 안정보다 소신이 많아요. 이건 혼란스럽다. 근데 저는 지나친 소신은 문제라고 봅니다. 소신 지원은요. 한 10점 이상 지른다? 작년에 어떤 과가 핵빵꾸다. 여기 가면 우리도 빵꾸 나겠지. 이거는 빵꾸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도 몰라요. 아시겠죠? 근데 물론 몇 가지 법칙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 강의 맨 마지막에 빵꾸의 법칙 넘버 6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지만 100% 만다고 장담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 숫자가 많은데 졸업생은 수능시험은 다 잘 봤나요? 대체로 잘 봤지 모두가 잘 보는 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학과보다 학교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친구들이 브랜드를 많이 추구합니다. 특히 문과생들은 브랜드를 추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배치표에 보면 학과 서열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게 꼭 점수 높은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대, 한국 외대 배치표 보시면 우리가 이 과가 웬일이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마다 입결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인식과 배치표의 서열이 다를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원 가는 데가 어떻게 뽑느냐? 뭘로요? 환산 점수를 뽑는 겁니다. 피곤하시면 온라인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냉정하게 100분위를 보시면 되는데 100분위는 문과는 작년보다 내려갔고 이과는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왜? 100분위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점수대에 따라서 올라간 점수대가 있고 내려간 점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다 보셔야 됩니다. 지원 원칙 1대1대1 이게 뭐죠? 소신 하나, 적정 하나, 안정 하나 세 개를 쓰시기 바라고 또 이게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 중에서요, 최종 결정권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우리는 아빠 말을 따른다, 엄마 말을 따른다, 이게 있어야지 우왕좌왕 안 됩니다. 그런데 엄마하고는 A 대학 쓴다고 얘기해놓고 애가 B 대학 쓸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이니까. 여러분, 넘어갑니다. 지원 원칙을 정하자 그랬습니다. 뭘 보고 지원할 건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동문을 따질 거야, 나는 졸업 후에 진로야, 나는 시설이야, 이런 걸 여러분 정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지원 인원, 올해요 과탐 선택자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자연계 신설 모집 단위가 확대가 됐고요. 사탐 선택자 미적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사탐을 선택했는데 미적분한 친구들이 약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상경계열적 지원자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겁니다. 수학 가형 나형, 확통 미적 기하의 인원수의 변화입니다. 확통이 물론 많죠. 많은데 과탐 보시면 과탐 인원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올해 자연계 수험생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계 수험생 숫자가 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근데 이 늘었던 자연계 수험생들이 다 얼로 문과로 넘어오면 문과생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는 의외로 이과에서 문과 지원하겠다는 친구들이 꽤 있다. 사실 저희들은요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설마 넘어오겠어? 그랬는데 실제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면담하니까 그렇게 의견 표시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양상? 예, 최상위권,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은 문과 낮은 과들이 오히려 터질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중하위권 대학들 문과는 오히려 이과 애들이 다 가면서 중하위권 대학의 문과나 중하위권 대학의 공대 쪽은 오히려 구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학인데요? 그 대학은 말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잖아요. 그죠? 어느 서울 시내에도 중하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문이과 공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배치표 학과수열은 가변적이다. 오히려 위에 있는 과가 성적이 낮을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과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보면 역전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명문대학교의 하위권 학과를 안정지원하면 그게 안정지원이 아니라 폭탄을 쏟는 격과 거의 비슷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진솔한 얘기 좀 해볼까요? 입시 업체들이요 배치표를 만들어요. 그런데 배치표를 만드는데 보면 업체들마다 달라요. 메가스터디는 A과가 여기 있는데 UA는 여기 있고 진학건 여기 있고 대성건 여기 있고 청솔건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영향력이 크고요. 또 그 업체가 바라보는 그 대학에 대한 시각, 그런가 하면 그 업체와 그 대학과의 유대관계라서 무슨 야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알면 그만큼 그 대학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또는 뭐 이상하게 뭐 성대면 성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A는 뭐 중앙대학이나 성대가 단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에 대한 정보는 UA가 많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만드는데 문제는 이게 종이 배치표를 안 보잖아요. 안 보는데도 만드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종이 배치표는 근본적으로 작년도 입결을 기본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교수들의 검증을 받고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반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보고요. 그런데 이게 배치표의 입결하고 모의 지원의 결과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믿어야 하느냐? 모의 지원을 믿어야 하느냐? 배치표를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 뭘 믿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그럴 때는 배치표를 믿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치표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가채점 때에 나왔던 배치표하고 요즘에 나온 배치표가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3주 사이에
여러분의 선호도를 반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DB를 조정하고 해서 새로운 배치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배치표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원 패턴. 이거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가군서 여기 지원하면 나군서 여기 다군서 여기. 이런 지원 패턴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쟁률, 목표대학 등등. 네. 지금 제작진에서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근데 보면 지금 질문이 별로 안 나와요. 그죠? 제가 좀 이따 질문을 받을 거니까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가볼게요.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예를 제가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건국대학교 예가 작년에 건대 지원한 친구가 1순위 경희대, 2순위 동국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왔는데 보시면 지금 이게 5개년이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를 봐도 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집 군 배치 현황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가군에 이런 대학이 있구나. 나군에 이런 대학이 있구나. 보면 다군은 대학이 적죠. 대학이 적다 보니까 갈만한 대학이 적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많아요. 추가 합격 예비 순번을 못 받아도 붙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일과 한문은 올해는 거의 허당이 됐습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반영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의 영향력도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매우 크다의 의미는 1점도 소중한 것이 정시이기 때문에 그 1점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0.01점이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보통 정시 모집에서 예비순번 1번하고요. 예비순번 10번하고의 그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 격차가 정수 1 이내에서 0.01부터 0.9까지 쭉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1점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것이 수시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수시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가 뻥뻥 뚫릴 수가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 2등급의 약 40%가 수시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시가 오히려 널널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지금 나오는 인원수는 정확한 게 아니고요. 12월 28일 날 대학교가 인원수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인원수가 진짜 인원수, 요때 말입니다. 배치표에 없는 학과도 인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수시에만 뽑는 학과인데 수시에 못 채우면 정시로 넘어옵니다. 근데 대체로 그런 과들이 옛날에는 구멍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과가 미어 터집니다. 왜? 이미 정보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 변화가 심하면 예측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왔다 갔다 하면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네. 상계년 경쟁률 추이를 검토해 보시는데 2년이 높으면 한 해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가 높으면 한 해가 낮고 한 해가 낮으면 한 해가 높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 그러면 올해 낮을 과 작년에 높았던 과들은 올해 대부분 낮을 겁니다. 대부분.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우리가 보통 3일 동안 접수하잖아요. 언제 접수하는 친구가 확률이 제일 높게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슨 데이터? 마지막 날 접수하는 아이들의 확률은 높지 않아요. 언제? 마지막 날 전날 하는 아이들의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눈치 지원 안 한다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쟁률의 법칙 6개 적어죠.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고 모집 인원이 적으면 최종은 높아진다. 마감 직전 경쟁률이 높으면 최종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마감 직전 경쟁률과 입시는 큰 상관이 없다. 왜? 끝나면 뒤바뀌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모집인원이 많은 학과는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5번, 6번. 마감 하루 전 지원자가 실제 가장 확률이 높은 지원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질 경쟁률은 마지막 날 전날이다. 저희가 어플라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접수하는 게 올라가거든요. 그 홈쇼핑 같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고 마감날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환산 점수가 중요하다고 아까 몇 번이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환산 점수가. 여기 뭐가 있죠? 예, 가중치가 있는데 문제는 한번 입력해보면 나옵니다. EBS도 하고요. 대기업, UA 등등 여러 기관들이 환산점수 서비스를 합니다. 대기업도 하고 또 센진학, 서울시교육 측에서 하는 거거든요. 센진학 프로그램도 학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 입력하면 레인지가 나오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고 또 사교육기관들은 돈만 내면 알려주죠. 너 최초합, 너 최종합, 너 추합 다 보여주는데 그죠? 대체로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 모르는데 저희 회사는 한 80% 정도 성공률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표점이 벌어지고 좁아진 정도. 아까 제가 도수표를 보라 그랬죠. 도수표에 보시면 아까 수학 같은 경우도 만점에서 1등급 사고 차이가 10점 차이가 나죠. 그거는 18점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점수대에서 얼마나 버려져 있는지를 여러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점수대에서 몇 명이 모여 있는가를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 변표를 주목하라 그랬는데 자 아까 서울대학은 변표를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변표를 안 쓰는 대학은 이게 표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과탐에서 상당히 엇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변표의 원리는 그겁니다. 동일한 백분위는 동일한 점수를 주는 것이 변표의 원리인데 변표를 안 주는 대학도 있죠. 그죠? 서울대학교 안 줍니다. 주요 대학 가운데 홍대도 안 줘요. 변표를 안 주는 대학은 탐구에서의 점수가 크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학은 변표를 사탐 따로 과탐 따로 주지만 한국외국어대학은 변표를 사과탐을 묶어서 줍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 알고 지원하셔야 되는데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부터 변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그래서 변표에 의해서 환산 점수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아니라 변표예요. 변표에서 다른 점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입시 데이터를 챙겨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봐요. 경쟁률을 챙겨야죠. 작년에 높으면 올해 낮다고 그랬습니다. 인기도, 군별 지원 종목의 경향이고요. 또 무엇보다 추합자 수를 챙겨야 됩니다. 몇 명이 추합이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추합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2월 인원 마찬가지. 2월 인원은요, 보시면 늘어납니다. 한 60%까지 많이 늘어나요. 그죠? 또 일부 학과는 수시에만 모집하던 학과가 정시에도 뽑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이 오히려 2월 인원이 더 많아요. 작년에 연세대학이 제일 많았습니다. 올해라고 특별히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합니다. 뭘 예상하느냐? 올해 수능 최저를 못 치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2월이 많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학생부 교육관 그렇다고 해서 논술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채우는 친구들이 꽤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올해 2월이 그렇게 확 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예년 정도 아니면 예년보다 조금 많은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요 대학의 예년 2월 인원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제 게 아니고요. 베리타스 알파라는 신문과를 가져왔는데 작년 거 보실래요? 연대 192명, 경희대 138명, 고대 129명, 인하대 116명, 시립대 107명. 그래서 보시면 한양대학이 제일 적네요. 24명. 그죠? 근데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해요. 한양대는 늘 적어요. 연고대는 늘 많아요. 그죠? 이런 양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연고대는 여전히 많을 거다. 인하대학도 꽤 많죠. 그죠? 최저가 높아서 그래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2019, 2020, 2021이 거의 대학이 비슷하잖아요. 서열이.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차이를 보겠습니다. 늘었나 줄었나를 보는 겁니다. 늘었나 줄었나. 경희대학은 변화가 크네요. 숙대도 변화가 컸고요. 성대 변화가 큽니다만은 한양대에서부터는 또 변화가 크지 않은 대학도 있고 오히려 또 준 대학도 있고 는 대학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교차 지원.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교차 지원 이슈가 되는데, 그죠? 주요되는 자연계열, 수학, 미적분, 기하, 과탐 지정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문과로 넘어온다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번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무슨 예냐? 넘어오는 예. 넘어왔을 때 얼마나 유리한지 그 예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조금 유연하긴 한데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보여드립니다. 네. 왼쪽은 이과입니다. 오른쪽이 문과. 그러니까 숭실대 전자공학과를 쓸만한 친구가 문과로 넘어오면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 자동차공학부를 갈 만한 친구가 문과로 넘어오면 서울시립대 경제학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건대 컴퓨터공학부 올 친구가 성대에 가면 한문교육과를 갑니다. 물론 이건 특정한 과지만 대체로의 흐름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앙대 화학신소재를 갈 정도면 연대 아동가족학과를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간 다음에 어쩔 건데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서 복수 지원하면 되죠. 복수 전공하면 되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복전하려고 치면요. 대학 생활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도 간다면 갈 수 있습니다. 코알라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과가 문과로 가면 무조건 유리하지 않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면 점수대별로 다르고. 그런데 여기서 쫄지 말 것은 문과생들이 쫄지 말 것은 어차피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내 성적대 아이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과애가 월등한 성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과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비슷한 점수대 아이가 내가 원하는 과에 같이 지원한다일 뿐이지 이과라고 유리한 건 없다. 저희는 써놨는데 이과에 유리하면 써놨지만 어차피 그 점수대가 넘어온 거니까 나의 경쟁 상대는 똑같다. 점수를 보지 출신을 보지 마세요. 서울과학대 지능형 반도체를 갈 만하면 건대 경영을 간다. 그러면 고민해야죠. 지능형 반도체에 가서 내가 취업을 유리하게 갈 거냐, 문과에 가서 그렇지 않을 거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가산점의 예를 볼까요? 아까 제가 강조드렸죠. 10% 정도는 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추가 합격 고진감래 여러분 모두가 추가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학과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당부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추가에 붙어서 그 대학교 그 학과에 꼴찌로 가기를 저 늘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1등으로 간 친구하고 한 15점, 10점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때 내가 꼴찌라고 당당히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취업은요. 취업을 하려면 높은 과에 써야 됩니다. 오히려 낮은 과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지려면 높은 과에 쓰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펑크의 법칙을 볼까요? 펑크의 법칙.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보겠습니다. 1번.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가 펑크나기 쉽다. 흔히 말하는 연경, 고경 이런 과들이 펑크나기 쉬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의 맨 위의 과가 펑크나기 쉬운 과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몰린다는 과예요. 신문에서 그 과 몰릴 듯 그러면 펑크날 수 있어요. 겁나서 못 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큰 변화. 작년과 올해 변화가 커서 또 애들이 못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배치표에서 높은 과들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높으면 내가 이 성적 가지고 여기 가리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빵꾸가 빵빵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색깔이 심하거나 군대 의무복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과들은 우리 수험생들이 피하죠. 또 이름이 너무 길거나 영어라서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공부하기 어려워 보이는 과들은 우리 수험생들이 피합니다. 그러면 빵꾸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너무 높았던 과 쫄아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정도를 보시면 이 빵꾸의 법칙인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맞는 거니까요. 한번 만약에 나 재수 각오했어요. 나 한번 질러볼래요. 그러면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안정지원하세요. 재수하려고 치면요. 비용이 한 3천만 원 들어요. 이 불경기에 재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응답. 자, 질문을 주시면 질의응답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선질문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한 학생은 정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요?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는 특점이 최하 등은 불리한가? 검정고시인데 검정고시를 잘 못 봤나 봐요. 근데 수능은 잘 봤나 봐요. 그러면 되죠. 정시는 수능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등급이 안 좋아도 수능을 잘 보면 대학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마 고2인가 봐요. 수시에서 정시를 바꾸는 타이밍. 이것은 고2 담임쌤하고 협의하면 답이 나오는데 적어도 고2 중간쯤에는 수정시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주요 과목 중에서 한 가지 과목의 점수가 치명적으로 낮다. 그런데 나머지 과목은 양호하다. 이거는요. 치명적으로 낮은 과목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수탐, 수영탐, 국수, 국탐 여러 가지 조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자기가 만약에 탐구를 못 봤으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온라인에 성적을 집어넣어 보면 알려줍니다. 너한테는 이것이 좋다라고 알려주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 교차 지원이 많다면 이과 입결이 얼마나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얼마나 내려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귀신만이 알겠죠. 그죠? 귀신이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내신이 높은 게 좋나요? 아니면 내신이 낮아서 수능이 좋게 나오는 게 좋나요? 정시 모집은 수능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죠? 수시를 쓰면 정시는 못 쓰나요? 수시에 붙으면 정시를 못 씁니다. 근데 수시에 떨어지면 정시는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질문한 거 먼저 처리하고요. 선질문 중에 고2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정리해 보면, 서울대는 내신이 들어가도요, 수능의 위력이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올해 약대가 대거 정시로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의치한 입시는 작년까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생길까요? 약대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한의과 대학의 점수가 좀 내려가겠죠. 치의과는 그냥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치 한 수에서 의치 약 한 수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지방대 의대보다 서울 지역의 약대가 점수가 높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공과대학의 화공생명이나 이런 피트나 미트리트를 준비했던 과들의 성적이 다소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질문 고2꽤 많아서요. 선질문보다는 오늘 올려주신 질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볼까요? 자, 문과로 갈 때는 문과 반영 비율을 반영하는 거죠. 박쌤 TV님. 그렇죠. 문과로 갈 때는 문과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는 수학이 35, 문과가 20이 만약에
문과가 수학이 35였으면 이과가 35, 문과가 30이면 문과과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은정님, 행정학과는 이과 교차지원이 많을까요? 예, 행정학과는 인기 있는 과이기 때문에 아마 이과 교차 지원이 꽤 있을 겁니다. 예상입니다. 4등급 대 학생이 지원하는 팁이 될 만한 전략.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중요한 건 점수이기 때문에요. 배치표를 보시고 모의 지원해 보시고 점수에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4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수도권에서 경기도권 그리고 대전 천안권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자유롭게 가도 됩니다. 근데 인서울대학은 그러니까 자연계라면 모를까 문과라면 4등급 인서울대학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부터 볼까요? 교대 입결을 예상해 주세요. 이과가 유리한데 이과 문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점수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과가 수학이 있고 과탐 성적이 높으니까 유리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학사 UA 사이트 모의 지원 결과 믿을만 한가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집에서 물건 파는데 이 물건 못 믿으면 물건이 팔리겠어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입시기관들이 나름대로의 근거와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여긴 강남 인강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문과생인데 확통이 맞지 않아서 미적분을 선택하면 더 유리한가요? 문과인데 확통이 맞지 않아도 미적분? 근데 확통과 미적분은 공부의 양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미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확통이 싫고 미적이 맞으면 미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영어 1등급만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나요? 영어 1등급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반영비율이 높은 데가 있지만 영어만 가지고 가는 대학은 없고요. 영어 비율이 높은 대학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배자 전형 컨설팅 받으면 좀 나을까요? MMMJD 사배자 전형 컨설팅. 사배자는 이제 정시에 학종도 있으니까요. 받아볼 만합니다. 괜찮아요. 공대는 학과를 보고 지원하나요? 아니면 학교를 보고 지원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공대는요, 학과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학과만 좋은 데만 들어가면 점수가 낮아도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업 잘 됩니다. 공대는 학교가 아니라 학과입니다. 물론 두 개가 어우러지면 좋은데 일단 공대는 학과가 더 우선시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1년 높으면 다음에 경쟁률은요. 2년 높으면 하나 내려갈 수도 있고 1년 높아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작년에 높으면 올해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현주님 질문이 길어서 읽어볼게요. 문과가 국어보다 수학 점수가 높지만 이과보다 낮을 경우 100분의 87% 정도이고 탐구는 100분의 평균 96일 때 유리한 게 상경 계열이다. 문과의 돌파. 아까 말씀드렸죠. 이과 애들이 문과 상경 계열로 오지만 어차피 비슷한 점수 애들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문과가 불리하다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내 점수와 비슷한 애들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산점으로 바꿨을 때 나의 유불리가 중요한 거지 문과 이과가 중요한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과 4등급 되면 서울수료대학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가능은 아니지만 4등급도 가능한 대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 자기 점수를 적어 넣을 때 믿을 만한 사이트. 제가 장사꾼인데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여기 좋은 물건 파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다 괜찮아요.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이, 수사, 영이, 사인데 인서울 가능할까요?
인서울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이게 등급만 가지고는 몰라요. 5등급도 4등급 끄트머리 5등급이 있고 6등급 앞에 붙는 5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만 가지고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질문해봐야 제가 뭐 온라인 사이트가 아니니까 답변할 수가 없고요. 생투 과목을 응시했는데 가산점 할 수 있는 의대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정확한 요강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산점 주는 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요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과 평균이 3등급 대인데 수학이 6 나와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공대 인수도권에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수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 대학들 요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별 자세한 요강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서 보시거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 집은 유해인가요? 처음 뵙는 분이라 잘 몰라서요. 아, 눈물이 앞을 가리네. 저를 처음 봤다 그러면 네, 유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그럼 홍보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비 고3 설명회가 12월 16일 날 있고요.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남인강이 독특한 거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12월 17일 날, 이것도 라이브죠?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3을 위해서는 16일 날 7시,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은 17일 날 7시에 라이브로, 아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설명회는 아마 저희 강남인강이 처음인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시고요.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여러분 용기 내셔서 전략 잘 짜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졸업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